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오늘 카카오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약보합권 소폭 하락해서 끝났고 저는 어저께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함께 매수한 종목이 저는 카카오 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를 매수할 거면 카카오를 매수하고 카카오페이를 매수할 거면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지 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몰빵하는 건 좋지 않아요. 같은 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나눠서 사세요. 그래야 수익 금액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카카오는 오늘 보합권에 끝났어요. 소폭 하락해서 끝났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3.6% 상승해서 끝났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카오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않아. 그럼 카카오페이도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는 카카오가 여기서 뭐 추세를 꺾고 바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이따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지금 시장이 강세장 플러스 유동성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세가 거의 한 2년 정도는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고 전 코스피 5천을 간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코스피 5천을 못 간다고 할 때도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데는 상관이 없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상하는 것과 실전에서의 상황은 다른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계속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 시장이 꺾이는 데까지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보다 변동성이 큰 쪽이 어디예요? 카카오페이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같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카카오를 베이스로 해서 카카오페이까지 같이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카카오 보유를 더 길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왜? 카카오페이가 더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물론 하락할 때도 더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카카오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벌려놓은 이격 조정 정도만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네이버까지 붙일 수 있겠죠. 이 내용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쵸? 카카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카카오페이가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네이버가 뒤따라서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또는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선 기대를 가지고 있죠. 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원화 기반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달러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지가 거의 한 6, 7년, 거의 한 16, 17년도 정도부터 테더가 거의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7년, 8년 그 정도 기간이 됐겠네요. 그러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에 적용되지 않고 테더로 바꿔서 외국에 나가서 이 테더를 바꿉니다. 달러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손대손으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불법스럽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본드. 이게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1달러에 패깅이라고 해요. 패깅. 연동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수면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시키겠다. 왜?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화 기반으로 만든다는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반영. 가격이 먼저 뜨잖아요. 그걸로 인한 모멘텀으로. 지금 뭐 서클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클 시세 관련돼서는 어차피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발생한 거지,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서클이 끝나면 뭐 카카오가 안 올라간다, 카카오페이 작살난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지
이쪽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죠. 서클이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반등까지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밀고 있다. 이걸로 끝. 앞으로 그냥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이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채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말고 호재거리. 첫 번째, AI. 두 번째, 상법 개정. 자, 한국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딱 두 개만 콕 집어라. 그러면 카카오 그리고 LG예요. LG. 거의 뭐 분할에 대한 뭐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거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을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자, 보세요. 저는 카카오를 상장을 시켜놓고 카카오페이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한 발 물러나서 카카오뱅크 여기까지 인정한다 치자. 근데 카카오페이는 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걸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와 함께 수익 구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목이 두 종목이니까 투입 금액, 그렇죠? 금액 자체도 늘어날 수 있겠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어쨌든 한국 기반 로컬 기반에서 하는 이 사업 구조는 카카오가 탄탄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카카오를 뭔가 좀 휘두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다시 들어와 합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뭐 초강력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반등까지 확인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상법 개정, 그리고 AI까지 포함이 된다. 한국에 AI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AI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럼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네이버 R&D 투자 있죠. R&D 투자 1조 원 이상 합니다. 매출 기준해서 10에서 15% 정도는 R&D 투자를 해요. 적은 규모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미국 빅테크들에 비해서 거의 한 50분의 1, 100분의 1,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에서 밀려요.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규모 자체가 너무 커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정부가 들어왔을 때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 순위권 올릴 수 있겠는데? 한국형 AI를 무언가 만들 수 있겠는데 한국의 데이터를 지키는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카카오를 기준해서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를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을 만났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는 뭐가 들어와 있죠? 상법 개정 그리고 AI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과 AI가 같이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보면 어때요? 장기간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죠. 30만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4만 원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시장이 거의 뭐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온다? 그냥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시장도 조정받겠죠. 그럼 에코프로가 견딜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2차 전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다들 된다 그러잖아. 전기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3년에 있었던 모멘텀하고 25년인 지금 나오고 있는 모멘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까지 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나왔었던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투자 경고다, 투자 위험이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카카오페이 투자 위험, 뭐 해제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격이 크게 벌어졌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보다는 더 무거울 수 있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며칠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온 거지 카카오 기준에서 뭐 시세가 처지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시장 기준에서도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0.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빠졌죠. 그리고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빠졌죠. 그리고 쭉 보면 뭐 KB금융도 빠졌고요.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그래도 뭐 한 5%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간 종목군들. 자,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6% 상승, 그리고 쭉 내려보면 LIG 넥선 8% 상승. 요 정도 나옵니다. 눈에 띄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것. 이것들 다 뭐예요? 방산입니다. 근데 방산이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뭔가 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일단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조정 구간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한화 시스템이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계속 신고가 종목이었다. 신고가, 즉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쪽에서 반등을 하면서 쉬어갈 때, 그쵸?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오겠죠. 그렇게 쉬어갈 때 카카오,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뭐 한국, 조선해양, 현대, 미포, 그쵸?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나온다. 순환매가. 이 순환매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도주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매수 구간을 더 많이 잡아야 될 때입니다. 시장에서 인정해 줄 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그리고 방산조선 주도주군에서의 상승, 그리고 원전, 한전기술, 현대건설은 보합권, 두산에너빌리티 3%대 약세 마감. 이것도 뭐예요? 순환매 기준. 하락폭이 단기간에 조금 나왔었던 조선 방산 쪽은 반등을 했고 초강세를 보인 주도주는 3% 내외의 일반적인 조정 구간.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 이럴까요?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순환매다. 그리고 올려보면 어저께 내용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종가에 매수관 잡았고요. 82,000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얼마예요? 85,000원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67,000원인데 지금 64,000원. 그쵸? 이래서 분할로 들어간 거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종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 금액 자체도 커진다. 근데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건데 이 분산 투자를 여러 종목을 이렇게 쭉 놓고 즉 상반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카오 사고, 카카오페이 사고, 그쵸? 네이버까지 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늘려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저께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로 제가 180%대의 수익 구간을 내고 나서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렇게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하락폭이 제일 적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추세가 덜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승이 나왔을 때 고가 매물을 먹어야 되는 그 폭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을 때 현대건설, 한전기술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을 적게 조정을 받았으면 매수를 했겠지만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 반등이 확인된 이후에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강했었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를 매수하면서 카카오페이도 같이 매수한 결과 오늘 단 하루지만 카카오페이는 상승 구간 3%대 그리고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 모든 내용들 포함해서 장중에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비밀번호 쳤죠?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언제 샀나요? 많이 내렸다고 샀나요? 아니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결과 어때요? 180%의 수익 구간, 그리고 7월 8일 날 매수 구간을 또 잡았어요. 오늘 하락 구간이 좀 나왔는데 무시하면 됩니다. 이미 추세는 다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뭐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의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 어때요? 매수관 잡았고 오늘 3% 상승.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매수관을 잡았다는 점. 이렇게 확대시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쵸? 제가 항상 주도주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그쵸?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바이오는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그리고 또 매수, 그리고 또 상승. 이미 20%를 넘나드는 수익 구간에 있다. 과거에 있는 이 상황, 24년도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 구간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쭉 내려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떨어뜨리는 것 같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BL 바이오 뭐 최근에 5월달 이후부터는 뭐 시장이 조금 회복기를 타고 6월달 지나고 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올해 초까지 1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만든 이 상황, 그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나오니까 어때요? 급등하잖아요. 그쵸? 호재가 있죠. 근데 그 호재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라고요. 이 가격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 이후에 나와요. 그랬을 때 몇 프로? 76%. 언제예요? 25년 4월달. 4월달에 시장 얼마나 안 좋았나요? 신고가 이후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런 내용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체크를 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